예, 아이고, 이게 갑자기 멈췄네요. 예. 자, 계속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, 예. 이어서 녹화를, 바로 후부터 바로 녹화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 명을 어떻게 할 거냐, 한 명을,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세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예. 그 첫 번째는 한 명이 스스로 희생한다.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자기 한 명이 스스로 희생해서 여덟 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는 한 명은 수영을 해서 따라오고 여덟 명은 배에 타고 그 다음에 총으로 상어를 쏜다, 쏘아서 죽인다,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. 근데 1번과 2번은 좀 실현되기가 힘들다. 특히 2번이 더 실현되기가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한 명이 수영을 한다는데 설령 이제 수영을 아주 잘해서 끈으로 이렇게 배에다가 몸을 묶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따라올 수도 있는데 역시 문제는 이제 총으로 상어를 쫓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. 예. 육상 짐승과 달리 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어떤 치명상을 입을 그런 부위에 쏘지 않는다면은 단순한 권총으로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. 예, 상어 이렇게 물 밑에서 달려드는 상어를 쫓아내기는 좀 힘들다. 상식적으로 잘 안 될 것이다. 한 명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기다린다. 이것도 조금 이렇게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침몰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옮겨 타야 되죠. 빨리 옮겨 타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희생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. 세 번째는 노인 한 명,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몸도 약한 노인 한 명을 죽인다. 나머지 8명이 산다.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세 번째 대안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. 예. 뭐냐면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. 이게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이네요. 예. 요 위에 쓸까요? 예. 우리가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적은 사람을 희생시킨다. 하나의 더 많은 수를 구한다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뭡니까? 우리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죠. 예. 어떤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?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. 대구 캠퍼스, 경북대 대구 캠퍼스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고, 그 상주 캠퍼스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,
숫자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, 그러니까 대구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, 그 정책이 이제 상주 학생한테는 안 맞잖아요. 하지만 뭡니까? 더 많은 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상주 학생들의 어떤 불편과 불만은 그냥 수단이다. 더 많은 더 많은 수의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.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는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정당화가 안 되잖아요. 아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?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더 적은 사람의 숫자를 희생한다는 것은, 더 적은 수에 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, 그러니까 뭔가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. 예. 자,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죠. 예.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대구 캠퍼스에 있는 사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상주 캠퍼스를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없애버리고 그 비용을 모두 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있는 대구 캠퍼스에 쓰는 것이 정당화된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 상주 캠퍼스 없애버리면 상주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은,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다니는 피해는 그냥 더 많은 사람의 더 많은 학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, 이것이 정당화가 안 된다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, 상당히 좀 억지스럽죠. 예. 물론 우리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고 또 쉽게 설득을 당하기도 합니다. 당하기도 하지만은 요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예. 8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일 수가 있다면, 이 논리를 우리가 승인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상황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렇게 된다면은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권리를 그냥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겠죠. 예. 자, 그럼 여기서 그럼 뭐가 원리들이 충돌하냐? 예. 네, 해약 금지와 자율성. 뭐 정의 이런 것들이 충돌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재밌는 것은 노인 1명을 죽이는 것은 해약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죠. 위반되는 것이죠. 자, 근데 문제는 노인 1명을 안 죽이면은 8명이 죽게 되는, 요런 또 아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요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. 네, 어떻게 보면은 1명한테 해약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8명이 해약을 입게 되는, 예,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. 또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에
우리가 8명을 구하기 위해서 1명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 자율성의 원리에 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. 예. 그러니까 1명의 권리를 다수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박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, 그런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노인 1명을 죽인다고 했을 때 그럼 노인이 스스로 동의를 했냐? 예.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죠. 예. 그래서 이것은 정의에도 어긋난다. 노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노인 자신의 생명을 그냥 아무런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. 자신의 목,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뭐 정당한 근거 없이 탈취한 것이죠. 예. 자, 그래서 해약금지와 자율성, 정의가 이 상황에서는 다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느냐? 잘 안 되죠. 예, 잘 안 되는데, 뭐, 이 세 가지 원리가 어느 정도, 다 만족된다.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해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규칙이 충돌하든 원리가 충돌하든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.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원리들이 최대한 서로 상충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종이 울렸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. 요 사례를.